네, 민주당 장병환 정책위의장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과의 이 방위비 분담 협정이 너무도 불공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총액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여러 가지 포괄적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우리 당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분담금의 총액 지원 방식, 군사기지 이전 사업으로의 전용 문제, 그리고 협정의 유효기간,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매우 불공정하고 미흡한 협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무급 휴가가 발동될 것이라며 야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적용되었던 제4차 협정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이 2월에 처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6차 협정 당시에는 6월 29일에 비준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당시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은 불공정한 협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설령 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민주당에 보내왔습니다. 이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보내온 공문입니다.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을 촉구하며 아울러 무급 휴가를 운운하는 주한미군과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재협상을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온다 해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시는 임금을 볼모로 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좌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명백히 밝히는 공문을 우리 민주당에 보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독일과 비교할 때 경제력 대비 가장 무거운 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특별협정을 통해 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과 패전국인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불평등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 경비 지원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본은 관련 규정이 없는 데 반해 우리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지원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인건비, 광열, 수도비, 훈련 이전비와 같이 일본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이 특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인건비, 군사 건설 사업, 군수 지원 사업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담금의 총액 규정도 일본은 일본 정부가 매 회기연도마다 총액을 결정해서 미국에 통보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연도별 부담금 총액이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 연도의 2월 문제도 일본은 관련 규정이 없는 데 반해서 우리는 현물 군사 건설 사업의 미집행분에 대해서만 다음 연도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정도로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불평등한 협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의 예산 심의권 및 결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상 개시 시점을 늦어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전으로 하고 당해년도 예산 심의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 또한 지금까지 미집행에 대한 향후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몇 차례 예산 통과 부대 의견으로 정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9차 협정 시에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둘째로 방위비 분담금 미군 기지 이전 비용 전용 문제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개정하고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전용 문제를 양해한다는 표현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포함을 시킬 것. 이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 기지 이전 비용 전용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그리고 국가재정법 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식의 소요 충족형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제9차 협상에서 양국이 분담금 총액을 합의하면 미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포괄적 총액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직후에 제10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미국 측과 반드시 재협의할 것. 미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이 2016년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사건설 사업 소요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우리 측의 부담이 줄어드는데도 2018년까지 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맺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의 이자 수익의 정확한 규모와 동수익의 귀속 주체에 대한 미국 측 해명을 국회에 제출할 것. 여섯째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매년 임금 인상률을 물가 인상 상승률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인원을 감원하지 말고 현재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2018년까지 보존할 것을 미국 측과 협의하여 이행 합의서에 포함을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었던 방위비 분담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추가 협상 등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부 측은 사실 이러한 분담금 협정을 맺을 때 정부 내부에서도 좀 국가적 자존심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부처 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협정에 대한 정부 부처 내부의 협의 전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국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협정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끝으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